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최다원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해남 해변에서 고선박으로 추정되는 나무배 선체가 발견됐다는 소식과 여수의 해외 크루즈 선사들이 잇따라 기항하고 있다는 소식 등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물이 빠진 전남 해남군 송오리 해변. 뱃머리와 배꼬리 부분 윤곽이 드러나 있습니다. 선체 흔적이 발견된 곳은 밀물 때는 바닷물에 잠기고 썰물 때는 육지가 드러나는 조간대. 신고를 받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현지 조사에 나서 선체 흔적을 확인했는데 선체 길이는 14m, 폭은 5m입니다. 선수와 선미, 좌우 외판, 배양 옆판이 쓰러지지 않게 받쳐주고 칸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는 가로목 구조도 확인됐습니다. 드러난 모습만으로는 선체의 정확한 구조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전통 한선의 구조와 유사해 고선박으로 추정됩니다. 목재로 온전하게 만들어졌다는 점, 그리고 결구 방식이 과거에 조사됐던 선박들과 유사하다는 점들이 일단은 과거에 만들어진 고선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조간대가 바다 쪽으로 멀리 나가 있다 보니 선체가 하루에 노출되는 시간은 1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발굴 작업에 앞서 유실 방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유망으로 해서 덮어서 여기 있는 선체나 유물들이 이제 파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바람 같은 거에서 휩쓸려가지 않게, 유실되지 않게 조치를 해야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오는 26일부터 발굴 조사에 착수해 선박의 정확한 규모와 제작 시기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혜령입니다. 이번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장소, 핵심 콘텐츠는 그린 아일랜드입니다. 도시계획 전문가의 눈에도 그린 아일랜드는 전 세계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시민들의 인식 전환 측면에서도 획기적입니다. 자동차 중심의 도로 설계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 공간 설계로 도시계획의 방향을 바꾼 상징성 때문입니다. 이렇듯 세계의 도시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혁신을 위해 자가용과 도로는 줄이고 대중교통과 정원, 광장을 늘리는 쪽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 대자보 생태교통정책이고 인구 30만 순천시가 지향하는 새로운 도시 모델의 키워드입니다. 향후에는 자가용에 의존되는 것보다는 순천시 실정에 맞게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보행 이런 데 좀 비중을 가지고 도시관리를 새로 하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순천시가 차 없는 보행자 전용 거리를 공격적으로 조성하고 남부지역 사이클링 허브 개발을 추진하라고 제안합니다. 시내 중앙로는 도로 다이어트를 실험하기 좋은 곳이라며 차 없는 거리의 상가 매출이 오히려 20-30% 늘었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또 순천을 중심으로 여수와 광양까지 탄소 중립형 광역 대중교통망을 서둘러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순천 시내에서 자가용보다도 더 빠른 대중교통 체계를 빨리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BRT 같은 거겠죠. 그리고 시내뿐만이 아니라 인근 도시까지도 자동차보다 더 빨리 오고 갈 수 있는 광역 대중교통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하고요.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도시의 변화를 예고하는 대자보 생태교통정책. 순천시가 바르셀로나의 슈퍼블록, 파리의 15분 도시에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영광군에 문을 연 해바라기 센터입니다. 20여 명의 직원이 성범죄 피해자 심리치료와 응급조치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년 전 목포에 있던 시설이 병원 측의 운영 중단 결정으로 영광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목포와 해남, 진도 등 전남 서남권 일부 지역에서는 거리가 멀다 보니 성범죄 피해자들의 신속한 지원이 어려운 실정. 실제로 지난해 전남경찰에 접수된 성폭력 피해자는 1000여 명에 달했지만 해바라기 센터 이용자는 30%에 불과했습니다. 목포 인근에 있는 피해자들이 영광까지 가는데 굉장히 거리가 거의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되잖아요. 시간 소요도 엄청나게 이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지원받는데 좀 한계가 있어서. 전남 지역 해바라기 센터가 담당하는 면적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지만 전남에 있는 해바라기 센터는 영광과 순천 두 곳뿐입니다.
해바라기 센터가 적습니다. 2개소로. 그래서 저희들이 강진의료원에서 그쪽으로 신규 센터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등 피해자의 신속한 위기 상황 대처와 안전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해바라기 센터 추가 설치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순천시 월등면의 한 복숭아 농장. 수확을 2달여 앞둔 중생종 복숭아 나무 가지가 텅 비어 있습니다. 올봄 갑작스런 기온 상승과 하강으로 일찍 피어버린 꽃들이 냉해를 입으면서 열매가 열리지 않은 겁니다. 열매를 제대로 맺은 조생종 복숭아 나무와 비교하면 확연히 수확량이 감소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등 복숭아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생종 복숭아. 농가들은 착과량이 80%가량 감소해 오는 8월 열리는 월등 복숭아 축제를 열 수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이미 피해가 왔기 때문에 내년을 위해서 나무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과일은 피해본 상황을 어떻게 돌이킬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지만 농민들은 제대로 된 농작물 피해 보상조차 받지 못할까 봐 걱정부터 앞서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상 기준이 실제 수확량에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저온 피해의 경우엔 태풍이나 호우와 다르게 보상률도 적다고 말합니다. 농작물 피해 보험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순천시 과수농가 3,570곳 중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26%인 950곳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 농산물 보험은 그 보험사를 위한 보험 같아요. 그래서 보험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약관이 너무 불합리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순천시의회는 최근 저온 피해 보상 내역을 근거로 하는 보험료 할증을 폐지하라는 내용 등을 담은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수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냉해 피해, 지금부터라도 현실에 맞는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남 지역 시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면적이 가장 작은 목포시. 앞에도 일개읍 면적이 목포시보다 크고 바다 면적은 전남 육지 면적이 이르는 신안군. 지난해 말 기준 목포시 인구는 22만여 명, 신안군은 3만 8천여 명으로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양 시군이 하나의 자치단체로 도농 통합을 할 경우 기대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공동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용역에서는 국내 통합 사례와 정책적 지원책, 상생 정책 발굴, 통합 전략 등 양시군 통합의 장단점을 전반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양시군이 발전할 수 있는 상생 비전을 제시하고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주민들의 수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공동용역 착수 보고에도 서물연구원은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에서 갖고 신안과 목포 민관정계 인사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서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통합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이 상생 과제를 발굴해서 그러면 어떻게 신안 주민들에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좀 역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목포 신안 통합 효과 분석 공동 연구 용역은 오는 12월쯤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여수 엑스포 여객선 터미널입니다. 지난달 21일 1,900톤급 대형 크루즈선이 유럽권 관광객 등 400여 명을 태우고 기항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28,000톤급 크루즈선이 미국 유럽권 관광객 680여 명을 태우고 입항했습니다. 크루즈 해외 관광객들은 여수 박람회장과 오동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 등지를 둘러본 뒤 다음 기항지로 향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여수에는 한 차례 더 크루즈선이 기항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상반기에 4월과 5월에 2항차가 입항했고요. 10월에 1항차가 더 남았는데 이제 실버시에서 오는 28,000톤급의 배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 배는 아마 승객과 승무원 포함해서 한 600에서 700명 정도가 승선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사실상 멈춰섰던 크루즈선들이 올해 들어 잇따라 여수에 기항하면서 지역의 크루즈 관광 산업도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하지만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크루즈 관광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되기 위해 해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한국적인 소재의 새로운 관광 인프라와 대형 쇼핑몰이 필요합니다. 또한 열악하고 협소한 크루즈 터미널 시설의 확충도 과제입니다. 현재 여수항의 부두 수용 능력은 16만 8천 톤이지만 정작 터미널 시설은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입출국 동선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고 배합실마저 300여 명까지만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협소해 관광객들이 몰려들면 역부족입니다. 입출항 심사국도 분리되지 않아서 크루즈 관광객들의 혼선을 야기시키고 있어서 그런 불만들이 표출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여수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부에 강력히 요청을 해서 그런 시설들, 기반 시설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크루즈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19가 엔데믹 체제로 전환되면서 다시 활력을 되찾고 있는 여수시의 크루즈 관광 산업. 이제는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고민과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는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풍성한 소식을 준비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